저는 25년 동안 넌 재능이 없어라는 말에 목소리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다시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성악을 한다고? 웃기지 마.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숨이 막힌다. 25년 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제 목소리가 닿았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박수일 거예요. 오늘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노란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슈퍼마켓 카운터 위에 초대장을 올려두고 저는 무의식 중에 낡은 라디오를 켰어요. 김추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옛날 다방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1982년 겨울이었습니다. 연습실 창문에 성에가 맺힌 그날 밤이었죠. 라라라 솔파미. 제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로질러 퍼져나갔다. 피아노 건반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와 함께 말이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그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자. 우리 형편으로는 어림없다. 아버지, 제발, 현실을 봐라. 너 같은 집 애가 음악을 한다고. 꿈깨.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빛바랜 악보집을 책장 깊숙이 밀어넣었어요. 베토벤의 소나타, 모차르트의 아리아, 푸치니의 선율들이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그리고 25년이 흘렀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어요.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진 멜로디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직도 그대로라는 거요. 동창회는 내일 저녁이었다. 수키와 경희를 만나야 했다. 지난달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수키가 떠올랐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어머, 서진이 아냐? 아직도 음악해. 아니야, 포기한 지 오래됐어. 그럼 뭐 해? 아, 슈퍼 하는구나.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네. 그때 내 실력으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저려왔죠. 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그날 밤 제 뺨을 적신 눈물 같았다.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콧노래를 불렀어요. 숨결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저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을까? 손에 든 초대장을 다시 펼쳤어요. 이서진 동창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빛바랜 악보집 속에 숨겨진 그 진실이 과연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이 올까요? 동창회 당일 오후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25년 전 입던 정장은 이미 낡아서 입을 수 없었어요. 결국 평소 입던 검은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볼이 움푹 들어가고 손등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매일 슈퍼에서 물건을 나르던 흔적이었죠. 이래도 괜찮을까? 립스틱을 바르며 중얼거렸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말끔한 차림새였습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어머, 서진이. 수키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명품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옛날 KBS 드라마 주인공 같았어요. 정말 왔네? 반가워. 포옹을 했지만 예전 같은 친근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경희도 왔어. 저기 봐. 경희 역시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안녕, 서진아. 오랜만이네. 안녕. 우리는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키가 작은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슈퍼 일은 괜찮고? 그럭저럭이지. 딸은 잘 있어? 유학 중이라 국제전화비가 만만치 않지만 가끔 통화해. 그 말에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겠다. 그래도 대견하네. 위로인 듯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목끝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도 노래는 해? 그 순간 제 심장박동이 귀에서 쿵쿵거렸어요. 아니야, 안 한 지 오래됐어. 아, 그렇구나. 경희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목소리가 좋았는데. 좋긴 했지만 수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가슴을 저밀어댔어요.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길이긴 하잖아. 손끝 감각이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아, 맞다. 우리 아들 얘기해야겠다. 수키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성악과 다니는데 최근에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어. 교수님이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시더라. 그녀는 가방에서 새 악보집을 꺼냈어요.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진 것이 반짝거렸습니다. 맞춤 제작한 거야. 좀 비쌌지만 제 시선이 그 악보집에 못 박혔다. 집에 있는 제 빛바랜 악보집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문방구에서 파는 공책처럼 누렇게 파란 표지와 구겨진 모서리가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유학도 보낼 예정이야.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수키의 자랑이 계속되었어요. 제 숨결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역시 집안이 받쳐줘야 하는구나. 경희가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예술은 돈이 많이 들잖아. 재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말들이 제 가슴팍 깊숙이 스며들며 저려왔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선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빛바랜 악보집 속 잠들어 있는 진실을 꺼낼 용기도 아직은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적시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어요.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빛바랜 악보집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음의 지지대가 필요했거든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수키가 말을 걸어왔다. 어디 갔다 왔어? 오래 걸렸네. 화장실 다녀왔어. 수키의 시선이 제가 든 악보집에 머물렀어요. 어머, 그게 뭐야? 옛날에 쓰던 악보집이야.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경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도 될까? 그때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실력이 없었어. 칼날 같은 말이었다. 기억 안 나? 학교 발표회 때 혼자 박자 틀렸잖아. 순간 1982년 겨울이 떠올랐어요. 학교 음악실에서 있었던 그 발표회 말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장미꽃이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아노 반주와 어긋났어요. 제 목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죠. 뒤에서 크크크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저 오늘 실수했어요. 그래서 다음엔 더 잘할게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진아, 현실을 좀 봐라. 너보다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저는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 가슴을 도려냈어요. 재능이 정말 없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연회장에서 수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때 얼마나 민망했는데. 선생님도 고개 저으셨어. 경희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맞아.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했잖아. 매일 연습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특히 음악은 타고나는 거잖아. 재능 있는 애들은 달라. 맞아. 우리 집 아들만 봐도 확실히 다르더라. 제 숨결이 가빠졌어요. 그런데 서진아, 너 지금 뭐해? 슈퍼 운영에. 아, 그래. 그게 내게는 맞는 일인 것 같아. 동정 어린 말투였습니다. 음악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지. 그때 포기하길 참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실 그때부터 알았어. 넌 음악 쪽 재능이 없다는 걸. 경희가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그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테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렸어요. 25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저며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진작 포기하길 잘했지. 하지만 그 순간 악보집이 제 무릎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표지가 벌어지면서 안에 끼워둔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수키가 그것들을 주워 올리려다가 한 장의 공식 서한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제 성악 콩쿠르 심사위원 위촉장 이서진. 수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키가 그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다.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국제 성악 콩쿠르 심사위원 위촉장 이서진. 이게 진짜야? 경희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진짜야.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어? 수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5년 전부터. 5년? 경희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너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저는 빛바랜 악보집을 가슴에 안았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 제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음악과 함께 살고 있었을 뿐이야. 그때 문득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슈퍼 카운터에서 국제 전화를 받던 그 순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비엔나 국제 성악 콩쿠르입니다.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이서진 선생님께 심사위원직을 제안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디오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슈퍼를 운영하면서도 개인 레슨을 계속했거든요. 수키가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성악을 배우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계속 공부했어요. 새로운 기법도 익히고 해외 자료도 찾아보고 제 숨결이 깊어졌어요. 그러다 내가 가르친 학생 중 한 분이 유럽 콩쿠르에서 입상하게 됐지. 정말? 경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된 거였어. 저는 악보집을 살짝 열어보였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악보들과 함께 여러 증명서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이건 제 보물상자였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한 말들은 수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재능이 없다고 했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제 가슴팍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 나는 더 간절해졌거든. 두 사람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다. 음악은 타고나는 재능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야. 서진아, 수키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25년 만에 진정한 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빛바랜 악보집을 가슴에 꼭 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멜로디를 시작할 때가 왔어요. 연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잠시 쉬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빛바랜 악보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펼쳐봤다. 베토벤의 소나타, 슈베르트의 리트, 그리고 제가 직접 적어놓은 연습 메모들까지. 25년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이 모든 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딸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엄마, 동창회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그 짧은 메시지를 보니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딸만큼은 항상 제 편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낡은 라디오를 켰어요.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이었어요. 그 선율이 귀에 익었어요. 라라라 솔파미레.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라디오 음악과 어우러졌어요. 25년 만에 이렇게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빛바랜 악보집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위축되어 있던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렇다. 이제 시작이다. 내일부터 개인 레슨 광고를 내보자.
성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음악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발표회도 열어보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바뀌었어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그 옛날 추억 속 노래였어요. 저는 그 멜로디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어 봤어요. 마치 무대에 선 것처럼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빛바랜 악보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3개월이 지났다. 슈퍼 한쪽 벽에는 개인 성악 레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푸치니의 오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성악 선생님이었어?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나이가 많아도. 물론이죠. 음악에는 나이가 없어요. 김 할머니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성악 레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사실 젊을 때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림살이에 치여서 포기했거든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아련함이 느껴졌어요. 옛날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거든요. 정말요. 그분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저녁이 되어 슈퍼 문을 닫고 나니 오늘도 보람찼습니다. 이제 저는 주 3회 개인 레슨을 하고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어 옛날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혼자 연습하며 녹음했던 곡들이 흘러나왔어요. 지금 들어봐도 나쁘지 않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비엔나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심사위원 관련 연락이었어요. 다음 달 콩쿠르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빛바랜 악보집을 펼쳤어요. 이제 이 소중한 동반자와 함께 다시 유럽 무대에 서게 되는 거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만큼은 20살 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수키와 경희가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지만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저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렸습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추억이 되고 목소리가 슈퍼 공간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25년 전보다 더 깊고 진한 울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빛바랜 악보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이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새로운 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잃어버린 꿈을 되찾기 위해 어떤 첫걸음을 내디디셨겠습니까?